저놈의 목을 쳐라! 나라를 버리고 도망친 비겁한 놈이다! 서슬퍼런 칼날이 목을 겨누는 악몽. 칠성은 식은땀을 흘리며 비명을 지르고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꿈보다 더 참혹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피비린내 진동하는 전쟁터가 아닌 정막만이 감도는 깊은 산속이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 아니 고향에 계신 눈먼 어머니를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해 전우들을 뒤로하고 도망친 탈영병이었습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할 비겁자, 그것이 바로 칠성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도망친 곳에 낙원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더 큰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의 가장 비굴했던 순간에서 시작된 가장 위대한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임진년의 봄은 꽃향기 대신 피비린내를 싣고 왔습니다. 외적의 조총소리가 콩복듯이 요란하게 울려 퍼지던 충주 탄금대. 그 아비규환의 현장 한복판에 칠성이 있었습니다. 칠성아! 칠성아! 엎드려! 옆에 있던 동료 춘식의 외침과 함께 뜨거운 핏물이 칠성의 얼굴로 튀었습니다. 춘식은 눈도 감지 못한 채 쓰러졌고 칠성의 다리는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두려움, 오직 살고 싶다는 본능만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 앞을 보지 못해 아들의 발자국 소리만 기다리고 있을 그 어머니의 얼굴이 허공에 어른거렸습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어머니는 누가 봉양한단 말인가? 굶어 돌아가실 게야. 나는 못 죽는다. 아니, 안 죽는다. 칠성은 흙투성이가 된 창을 내던났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속으로 내달렸습니다. 등 뒤에서 거기 서라! 탈영병이다! 라는 장교의 고함 소리가 들리는 듯했으나 칠성은 덤불을 헤치고 가시밭길을 구르며 오직 북쪽을 향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헤맸을까요? 허기는 창자까지 갉아먹는 듯했고 목말라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칠성은 바위 틈에 몸을 구겨넣고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니, 칠성이가 갑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정신이 혼미해질 무렵 칠성의 눈앞에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험준한 산세가 갑자기 부드러워지더니 짙은 안개 너머로 복사꽃이 만발한 작은 마을이 나타난 것입니다. 전쟁통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한 풍경이었습니다.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칠성은 홀린 듯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입구에 다다르자 밭을 매던 노인이 칠성을 발견하고는 허리를 폈습니다. 이 깊은 산골에 웬 사람이오? 꼴을 보니 며칠은 굶은 것 같구먼. 칠성은 털썩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어르신, 물 한 모금만 주십시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길을 잃었습니다. 노인은 칠성의 남루한 행색과 허리춤에 감춘 낡은 군복자락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혀를 차며 그를 부축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쯧쯧쯧, 산밖이 난리라더니 자네도 험한 꼴을 많이 봤나 보구먼. 일단 요기부터 하게. 노인이 내어준 것은 거친 보리밥과 된장국이었지만 칠성에게는 임금님의 수라상보다 귀했습니다. 허겁지겁 밥을 먹는 칠성을 보며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계심보다는 호기심과 알 수 없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중 어린아이를 엎은 젊은 아낙이 물 한 바가지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산 아래는 외놈들이 다 물러갔나요? 칠성은 밥을 삼키다 말고 목이 메었습니다. 자신이 도망쳐온 그 지옥을 떠올리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전쟁 중입니다. 저는 그저... 됐어. 묻지 말게.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촌장인 듯한 노인이 안악을 만류했습니다. 칠성은 이 마을이 운무골이라 빌리는 고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워낙 산세가 험하고 안개가 잦아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화전민 마을이었죠. 칠성은 이곳에서 잠시 몸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을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특히 옆집에 사는 꼬마 개똥이는 칠성을 친형처럼 따랐습니다. 아저씨는 힘이 장사지요?
저기 큰 바위도 들 수 있어요? 그럼 이 아저씨가 왕년에는 쌀가마니를 2개씩 번쩍번쩍 들었단다. 칠성은 개똥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겁쟁이였지만 이곳에서는 듬직한 일꾼이었습니다. 무너진 담장을 고치고 밭을 갈고 지붕을 이었습니다. 칠성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마을은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갔습니다. 여기라면 어머니를 모셔와도 되지 않을까? 전쟁이 끝날 때까지 여기서 숨어 살면? 칠성의 마음속에 희망이라는 작은 불씨가 피어오를 무렵이었습니다. 평화롭던 운무골에 검은 그림자가 들이운 것은 칠성이 마을에 들어온 지 보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놈들이 온다! 산적놈들이 온다! 망을 보던 청년이 사색이 되어 마을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평화롭던 마을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아낙들은 황급히 곡식을 감추려 들었습니다. 칠성은 영문을 몰라 촌장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산적이라니요? 이 깊은 산골에 산적이 있습니까? 촌장은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짚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도 마게, 흑호파라는 놈들일세. 관군이 전쟁에 정신이 팔린 틈을 타서 인근 마을을 닥치는 대로 약탈하는 놈들이지. 우리 같은 힘없는 백성들이 무슨 수가 있겠나. 그저 달라는 대로 주고 목숨만 부지하는 수밖에 없어. 곧이어 말바줍 소리와 함께 험상준 산의 10명이 마을 광장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얼굴에 긴 칼자국이 있는 거구의 사내였습니다. 그는 말 위에서 거만하게 마을 사람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이, 촌장 영감, 이번 달 곡물은 준비되었는가? 우리 형님들이 배가 고파서 말이야. 두목님, 보시다시피 흉년이라 곡식이 모자랍니다. 조금만 봐주십시오. 촌장이 땅에 머리를 조아리며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두목은 채찍을 휘둘러 촌장의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이 늙은이가 죽고 싶어 환장했나? 곡식이 없으면 젊은 계집이라도 내놓던가.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마을은 비명과 통곡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칠성은 획간 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은 듯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나가 저놈들을 막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서면 죽는다. 저놈들은 칼을 든 살인귀이다. 나는 무기도 없고 혼자다. 나서봤자 개죽음뿐이다. 전쟁터에서의 공포가 다시금 칠성을 올가맸습니다. 칠성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비겁자. 그래, 나는 비겁자다. 살아서 어머니를 만나야 해. 산적들은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며칠 뒤에 다시 오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돌아갔습니다. 사흘 뒤다. 그때까지 쌀 10가마니와 술, 그리고 저기 저 과부댁을 준비해놔라. 안 그러면 이 마을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릴 테니. 산적들이 떠난 후 마을은 초상집처럼 변했습니다. 촌장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았고 끌려갈 처지에 놓인 개똥이 엄마는 아이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칠성은 짐을 쌌습니다. 도망가자. 여기 있다간 나까지 죽는다. 어차피 나는 이 마을 사람도 아니잖아. 죄책감이 가슴을 찔렀지만 살고 싶은 욕망이 더 컸습니다. 칠성은 모두가 잠든 새벽 몰래 마을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는데 어디선가 조그만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처님, 산신령님,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저 아저씨가 우리 엄마 안 데려가게 해주세요. 칠성 아저씨처럼 힘이 장사인 장군님을 보내주세요. 개똥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의 돌탑 앞에서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기도를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칠성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말았습니다. 칠성 아저씨처럼 힘이 장사인 장군님? 아이는 칠성을 장군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영웅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칠성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또 도망치려 했습니다. 나라를 버리고 도망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저를 믿고 밥을 나눠준 이 불쌍한 사람들을 버리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제가 사람이 맞습니까? 칠성은 진보다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품속 깊이 간직해두었던 녹슬고 이가 빠진 환도를 꺼내들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칼날은 볼품없지만 칠성의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죽어도 사람으로 죽자.
비겁한 짐승으로 사느니 단 하루라도 사람답게 살다 가자. 다음 날 아침 칠성은 촌장과 마을 장정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어르신, 그리고 형님들, 우리 싸웁시다. 뭐? 자네 미쳤나? 저들은 칼과 활로 무장한 산적이야. 우리는 낯이랑 호미밖에 없는데 어떻게 싸운단 말인가?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칠성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들은 우리를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곡식을 다 주면 다음엔 목숨을 달라고 할 겁니다. 도망칠 곳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 있을 때 배운 것이 있습니다. 정면으로 붙으면 지지만 지형을 이용하면 승산이 있습니다. 칠성의 눈빛에 서린 결기에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개똥이 엄마를, 내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들을 움직였습니다. 그래, 앉아서 죽느니 싸우다 죽는 게 낫지. 칠성 자네만 믿겠네. 우리가 뭘 하면 되는가? 그날부터 운무골은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칠성이 도망치는 곳이 아니라 지키는 곳이었습니다. 칠성은 군 시절 어깨너머로 보았던 진법과 함정 설치법을 기억해냈습니다. 마을 입구는 좁고 양옆이 절벽입니다. 저곳에 구덩이를 파고 뾰족한 대나무를 박으십시오. 그리고 지붕 위에는 돌무더기와 끓는 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칠성은 밤낮 없이 뛰어다녔습니다. 겁쟁이 칠성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백전노장 같은 기백이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칠성의 지휘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안악들은 돌을 날랐고 노인들은 새끼를 꼬았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사흘째 되는 날,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산적대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지난번보다 수가 더 많았습니다. 하하하, 촌장 영감, 준비는 다 되었는가? 두목이 마을 입구에 들어서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마을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지요. 이것들이 겁을 먹고 다 도망갔나? 얘들아, 뒤져라! 숨어있는 놈들까지 싹 다 끌어내! 산적들이 킬킬거리며 마을 안으로 진입하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금이다! 줄을 당겨라! 어디선가 칠성의 우렁찬 고함 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우르르 쾅! 산적들이 서 있던 땅이 꺼지며 앞서가던 말과 사람들이 비명과 함께 구덩이 속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으악, 내 다리! 함정이다! 함정이야! 순식간에 대열이 무너졌습니다. 당황한 산적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지붕 위에서 돌벼락이 쏟아졌습니다. 던져라! 죽어라 이놈들아! 마을 사람들은 평생의 한을 담아 돌을 던지고 끓은 물을 부었습니다. 산적들은 혼비백산하여 말머리를 돌리려 했지만 좁은 골목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두목이 피를 흘리며 말에서 내려 소리쳤습니다. 어떤 놈이냐? 비겁하게 숨지 말고 나와라! 칠성이 낡은 갑옷을 걸치고 손에는 녹슨 칼을 든 채 지붕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비겁하다고? 약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너희들이야말로 비겁한 놈들이다. 나는 조선의 군인이다. 칠성은 스스로를 군인이라 칭했습니다. 탈영명이라는 멍에를 벗어던지고 진정한 군인으로서 백성을 지키기 위해 선 것입니다. 조선의 군인? 하하하, 꼴을 보니 패잔병이로구나. 내 오늘 네 놈의 목을 베어 술잔으로 삼겠다. 두목이 거대한 도끼를 휘두르며 칠성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칠성은 덩치에서 밀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도끼가 바람을 가르며 날아올 때마다 간발의 차이로 피하며 틈을 노렸습니다. 챙!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칠성의 어깨에서 피가 튀었습니다. 두목의 도끼에 스친 것입니다. 칠성 아저씨! 숨어서 지켜보던 개똥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칠성은 흐릿해지는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여기서 쓰러지면 다 죽는다. 어머니,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두목이 결당타를 날리기 위해 도끼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칠성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도망칠 때 썼던 그 날렵한 발몰림으로 두목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칼을 찔러 넣었습니다. 크억! 두목의 눈이 커지더니 거대한 몸뚱이가 쿵 하고 쓰러졌습니다. 대장이 쓰러지자 남은 산적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우와, 이겼다! 우리가 이겼어!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얼싸안고 환호했습니다.
칠성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땀과 피로 범벅되었지만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벅친 감동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촌장이 다가와 칠성의 피 묻은 손을 잡았습니다. 장군, 자네가 우리를 살렸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다 죽었게야. 아닙니다. 저는 장군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칠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탈영병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려 했습니다. 그때 개똥이가 달려와 칠성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저씨는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장군님이에요. 칠성은 아이를 꼭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과거에 비겁했던 칠성은 그날 죽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지키는 진정한 군인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후 칠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산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운무골에 남게 되었지요. 그리고 며칠 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고향으로 몰래 내려가 눈먼 어머니를 등에 업고 다시 운무골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아이고, 장군님 어머니시군요. 저희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어머니는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칠성아, 네 손이 참 거칠어졌구나. 그런데 냄새가 다르다. 예전엔 겁먹은 강아지 냄새가 나더니 이제는 듬직한 호랑이 냄새가 나는구나. 칠성은 어머니의 무릎을 묻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쟁터에서 도망친 비겁자였지만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칠성.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것을 위해 나서는 것임을 칠성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훗날 관아에서도 이 마을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지만 칠성의 죄를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오랑캐도 아닌 산적을 소탕하여 백성을 구했으니 그 공이 크다고 하여 눈감아 주었다는 야사가 전해집니다. 어쩌면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도망이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뉘우치고 다시 일어서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킨다면 우리 모두가 칠성처럼 누군가의 영웅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야담 놀이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칠성의 용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